비급여 실비 청구하시면 무조건 의료자문 동의서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해주셨다고요? 최소한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에 대해서는 알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 이 비급여 치료비 관련하여 정말 이슈가 많은데 2022년 7월 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사전사 홍신우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여서 이 영상을 찍어야 하나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바로 비급여 실비 청구 관련한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실비로 받을 줄 알고 큰돈 지출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어렵다고 하면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많이 알아보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시작 전 먼저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비급여 실비건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을 의뢰받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명쾌한 해답을 영상에 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만 하는 의료자문, 그리고 최소한 어느 정도 기준에 들어와야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지,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순전히 실무 경험을 통한 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인데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백내장부터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하이프 시술, 비밸브 재건술, 도수 치료까지 제가 따로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급여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주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각각의 보상 기준은 다르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만 하는 의료 자문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맥락이니 청구하는 주제가 다르더라도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고, 또 앞으로 청구할 예정이시라면 더욱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백내장. 백내장이 사실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데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백내장 실비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나온 거 알고 계시나요? 2022년 6월달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백내장 등급에 따라 3에서 4등급, 그리고 혼탁 위치, 시력 저하 정도, 나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상 여부를 가렸었는데 이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입원 한도가 아닌 통원 치료 한도로만 진행이 됩니다. 즉 우리가 실손을 가입할 때 증권을 보시면 입원 치료비 한도는 보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다초점 렌즈 삽입술이 약 1,000만 원가량 나와도 이 입원 한도 내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6월 달에 판시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백내장 수술비 약 1,000만 원을 다 보상받으시려면 실제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물러야 하고, 환자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 등 그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원 치료에 해당이 되어야만 입원 한도가 주어지고, 단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여 입원한 것은 이제는 입원한 것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내장 등급보다 입원 여부가 더 중요시 됐고, 만약 입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입원 한도가 아닌 외래 통원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즉 20만원, 30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1,000만 원을 넘게 사용했는데 30만원이라뇨. 참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몇몇 브로커 병원으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4월 달에는 금감원에서 백내장 보험 사기로 병원, 브로커, 환자 등 포상금까지도 걸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백내장 등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입원 치료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구 준비 중이시라면 먼저 백내장 등급이 3에서 4단계 이상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에 대한 실제 치료 내역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이 수술은 실비 청구는 아니고요. 수술을 하면 정액으로 보상하는 수술비 담보에 대한 분쟁입니다.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 너무 무분별한 수술로 청구가 이루어졌고, 이제 그 무분별한 수술로 인한 수술비 담보에 제약을 걸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술비 담보를 보상받고 싶으시다면 대한갑상선 영상의학학회의 권고 규정에 부합하여야만 합니다. 그 규정으로 살펴보면 조직검사를 최소 2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하고, 양성으로 확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 미세침 흡인세포 검사 등이 시행되었어야 하며, 결절의 크기는 2cm가 넘어가야 하고, 점점 크기가 커지거나 미용상의 문제, 삼킬 때에 이물감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복잡하죠. 일부 언론에서는 결절의 크기가 2cm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위치나 증상 등이 확실하다면 고주파 절제술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보험으로 수술비 담보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검사 횟수, 크기, 양성 여부, 증상의 조건에 충족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의료자문 동의서에 사인을 하신 후 결과에 지급으로 결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의료자문에서 당연히 부지급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꼭 이 조건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하이프 시술. 이 하이프 시술은 자궁근종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시술은 신의료기술로 수술 비용만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도 나오고, 수술비 담보 또한 500만 원 이상 정말 크게 가입이 되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비급여 수술 중 하나입니다. 이 하이프 시술은 18세 이하 또는 폐경 이후의 환자는 진행이 거의 어렵고요. 검사 결과 자궁근종, 자궁성근종, 자궁경계성 종양 등 암질환 발병을 앓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담당 의사의 소견이 불명확한 경우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수술로 인해 분쟁이 시작될 때쯤은 보통 실비는 처리받고 수술비 담보에서만 제약이 걸렸던 것과 다르게, 요즘은 실비에서도 보험회사에서 수술의 적정성이나 필요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으니 실비 청구하실 때도 해당 기준 등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비밸브 재건술입니다. 이 비밸브 재건술은 그래도 다른 비급여 수술보다 간단한 조건이긴 합니다. 잘 몰라서 미처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조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비밸브 재건술이라 하면 코 내부 구조에 비중격이 휘거나 부어오르면서 호흡을 하는 통로가 좁아져 이 재건술을 통해 코 속 통로를 넓히는 수술인데요. 단순히 생각하면 이 수술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코면 이비인후과죠. 네, 이 수술비의 결정은 미용 목적이 들어간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은 적 없이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는 거의 진행이 어렵고, 또 급여가 적용되는 비중격 성형술과 동시에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수술을 고려 중이신데 실비보험까지 생각하신다면 성형외과가 아닌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및 진료, 그리고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수치료까지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비급여 실비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수치료는 횟수가 중요합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거의 안마를 받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이용하시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제약이 걸리기 시작했는데, 법원 신체 감정서를 참고하면 보통 한 진단에 치료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적정 횟수는 약 10회에서 15회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 3회 이상이거나 15회, 20회 등 적정 횟수 이상으로 도수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실비 청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객관적인 검사 등 치료 필요성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치료를 받으시면서 실비 청구하실 예정이시라면
꼭 횟수에 대해 주의를 하셔야 하고, 이미 그 횟수를 초과하여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이 치료에 대한 필요성, 효과 등 의사 선생님께 의학적 소견을 구한 뒤 제출하신 후 재검토를 통해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요즘 비급여 실비 청구하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의료자문 동의서를 요청합니다. 만약 이 의료자문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잠정 보류가 되고요. 즉 의료자문 동의 없이는 현재 사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료자문에 대해 동의를 해주셔야만 하는데, 만약 이러한 비급여 수술을 앞으로 할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꼭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아닌 대학병원급에서 수술을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만약 이미 수술을 하신 후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다면 제가 말씀드린 최소 기준 등을 참고하셔서 수술에 대한 적정성 또는 필요성 여부를 대학병원 진료를 통해 소견서를 발급받으신 후 이 소견서와 함께 의료자문 동의서가 같이 시행이 되어야만 조금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청구하는 입장에서 대학병원급의 추가 소견서 등이 있으면 의료자문 결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최종 결과가 이미 부정적으로 나와 보상이 안 되었다면 이제는 동시감정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시감정은 주치의 선생님이 아닌 대학병원 진료를 통해 수술에 대한 적정성 또는 필요성 여부를 가리는 절차입니다. 이 진료를 통한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의료자문을 갈 때 대학병원급의 소견서를 준비하는 게 이래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몇몇 일부 병원에서 무분별한 시행으로 우리 선량한 계약자분들까지 피해를 보고 계신데, 아무쪼록 청구하시는 입장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비급여 실비 청구 관련해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보험 소비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스마트 보상TV의 손해사동사 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